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해커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파7을 강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 시험 보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하고 오늘 파트7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무료 토익 자료 및 강의가 많은 곳이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한 안내를 해드리고 갈게요. www.hackers.co.kr이고요. 그 주소가 외우기 힘드시면 해커스 토익을 검색하시면 이런 좋은 사이트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토익 공부할 때 이용 많이 했던 사이트인데요. 진짜 많은 자료와 또 고민거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유 게시판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파트 7 난이도를 좀 말씀드리면 중상 정도였었고요. 사실 평균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파트 7은. 그래서 항상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문 파트의 특성상 사실 쉬워질 수가 없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소보다는 조금은 쉬웠다? 살짝? 근데 어쨌든 간에 항상 조금 어려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지문별로 보자면 단일 지문에서 기사문이 4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게 아티클 기사문인데 저도 이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이게 4개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트리플도 하나가 나와주면서 사실 총 5개였죠. 자, 어쨌든 기사문은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저도 사실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그 중에 3개 정도의 지문은 길지 않았다는 거. 근데 물론 길이가 짧다고 해서 쉽다고라고 볼 수는 없었죠. 첫 번째 기사문은 문제가 좀 헷갈리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기사문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좀 침투하기 쉽지 않고 다른 지문에 비해서는 뭔가 좀 딱딱하고 그 다음에 좀 멀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 소요가 좀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기사문이 4개 나왔다고 해서 전체 난이도가 확 높아졌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상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지문 같은 경우 더블 트리플, 일단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길이 자체로 여러분들이 이제 압도를 당하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가면 시간이 쫓기고, 그 다음에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힘드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해커스 특히 교재를 많이 열심히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거기서 한 번 정도는 비슷한 내용을 접해봤을 법한 그런 약간 빈출되는 지문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좀 익숙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좀 클리시하게 보통도 나와주는 것들이 좀 나와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더블 지문 같은 경우는 구인 광고, 그 다음에 그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자가 지원하는 메일을 보낸 거, 이렇게 두 가지가 결합해서 나왔는데, 그리고 또 잘 나오는 빈출령이 또 같이 나왔거든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제가 좀 다뤄드릴 거고, 그 다음에 트리플 지문 같은 경우도 길어서 학생들이 좀 대부분 좀 부담스러워하지만 결국은 어휘력만 갖췄다면 사실 많이 꼬아서 내지는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평이하게 풀린 편이었다. 빈출 패턴이 좀 나온 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어 문제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오늘 동의어 문제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약간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긴 했어요. 자, 일단 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또 선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토익에서는 제품의 종류나 군으로 보통 나오게 되죠. 아무래도 비즈니스랑 좀 토익은 관련을 해서 그 단어들을 또 생각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같은 표현은 셀렉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덕트 라인 하면은 제품군 또는 제품 종류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셀렉션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면 wide selection of goods 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상품의 다양한 종류를 말하게 되니까 라인하고 셀렉션은 한번 엮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륨이라는 표현은 우리 보통 평소에 볼륨 줄여죠. turn the volume down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그 어떤 음량, 그죠? loudness를 말하게 되지만, 근데 토익에서는 역시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의 양을 보통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으로 보통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traffic volume 하게 되면 교통량이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볼륨 1 하게 되면은 이제는 1권이다. 이런 뜻도 갖고 있는데, 이 뜻도 그렇게 자주는 안 나오는 편이지만 한 번 정도는 듣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tunning 같은 경우는 뭐 토익에 아주 빈출되는 단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좀 많이 쓰이거든요. 약간의 상반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멋지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뭐 surprising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오늘은 여기에 조금 더 무게가 섰던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멋지다라는 표현과 완전 똑같진 않지만 attractive, 매력적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a stunning view 하게 되면 멋진 전망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tunning news 하게 되면 이제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소식, 뜻밖의 소식이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문제는 넣기 문제인데 어렵다라고 보기 좀 힘든 게 보통 두 문제가 나오면 두 개 중에 하나는 좀 쉽게 나오고 하나는 좀 어렵게, 아니면 어떨 때는 둘 다 그냥 평이하게,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문장 넣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내용만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요. 일단 우리가 어떤 내용이든 동떨어진 것들을 막 믹스해서 말을 하진 않는 편이거든요.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끼리 좀 연결을 하는 편이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주어진 문장에 나오는 어떤 내용하고 약간 비슷한 어떤 주제를 말하고 있는 부분으로 먼저 접근해 보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결어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표현은 however이나 but 같은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비슷한 내용이 아닌 상반되는 내용을 이어주겠죠.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하시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일단 여기 이게 본문이에요. The market was really competitive. 자, 시장이 진짜 굉장히 경쟁이 심했어요. 심했다. 자, however, 자, 주어진 문장입니다. Hackers has become the winner of the market. 자, 그럼 여기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끌어내느냐에 따라서 뭐가 비슷한 내용이다라는 거는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요. 저는 뭔가 이런 시장 얘기, 그죠? 그 다음에 또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승자가 됐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좀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런 근방으로 먼저 접근을 해볼 거예요. 그 앞뒤로는 굉장히 무수한 문장들이 있었겠죠. 네. 자, 그리고 however. 자, 이 표현에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이 좀 상반되게끔 그렇게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자,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지만 해커스가 어떻게 됐다? 그 시장의 승자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 여기 이 문장 3번에 넣으면 적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최근 들어서 좀 색다른 문제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주제 목적 문제. 자, 보통 총평에서는 잘 다뤄드리지 않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문제여서 보통 자, 이렇게 나오죠. What is the purpose of the article? 자, the라는 표현은 보통 하나를 말하는 편이거든요. 딱 하나 있는 거. 자, 그래서 대개 지문의 초반부를 보면 풀렸다. 그래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패턴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총평에서 그렇게 다뤄드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가서 좀 깜짝 놀랐던 유형은 What is one purpose of the article? 이라는 문제였고, 자, 그래서 더가 원으로 바뀌었는데 뭐가 다르냐? 자, 우리가 어떤 지문에서 이 주제가 보통 주제 목적이 하나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여러 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었던 문제고, 따라서 자, 우리 이 문제는 초반을 읽어서는 정답이 골라지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문을 좀 끝까지 읽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했던,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의 독해를 조금 더 하게 만들면 조금 더 어려운 패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Hackers decide to remodel its premises. 자, 해커스는 결심했죠. premises는 군의 건물입니다. 그것의 군의 건물을 개조하는 것을, 조금 오래된 것을 이제 개조하려고 하고 있죠. It hired champ interior. 자, 그래서 챔프 인테리어를 고용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서초구에서는 가장 넘버 원이죠. 베스트 원이다. 따라서 once renovation is completed. 자, once는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개조가 한번 일단 완성이 되면 해커스는 give away, 주는 거죠. 자, 저희 해커스에서 예전에
아침에 6시까지 출석하면 빵도 무료로 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저도 이 빵을 한번 맛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꼭 맛보시길 바라고 학생들한테 무료 빵을 네, 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조 기념으로 무료 빵을 쏠 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what is one purpose of the article? 자, 이 기사문의 하나의 주제는 뭘까요? 하나의 목적은 뭘까요? 그러니까 목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자, the promotion of the company. 자, 얼핏 보면요. 자, 챔프 인테리어를 고용했다. 또는 뭐 해커스가 지금 이제 개조하니까 그만큼 잘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사실 이제 그냥 어떤 사실을 나열한 것뿐이지 홍보로 보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있는 해커스가 이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완성이 되면 무료 이벤트를 열 거다라는 자, 이 B가 정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초반을 읽어서는 안 되고 후반에 가서야 네, 주제 목적을 고를 수 있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진화를 하네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문제를 좀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질문을 보면 next week, 다음 주에 the authority will come to hackers. 자, 당국의 해커스 요구래요. 왠지 그냥 아무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무서운 멋이네요. And inspect whether we observe their guidelines well or not. 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요즘에 코로나 방역 지침 같은 거 있죠? 그걸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조사를 올 거다. 근데 해커스는 사실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당국이 오면 조금 더 긴장해야겠죠? 그래서 there are some changes in the number of students. 뭐 당연히 학생들 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학생 수는 변화가 없겠지만 we will use more classrooms. 뭐 이미 저 뛰어넘기 너무너무 잘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학생 수는 같지만 학생들 좀 더 떨어져서 앉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교실들을 쓸 거다. To make sure 어떻게 하기 위해서 not to be against the regulation. 자, 우리가 이 규제에 반하지 않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가 맞냐라고 봤을 때 1번에 the number of students will increase. 뭐 학생 수는 그대로 유지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는 증가하지 않고요. 해커스는 authority, 자, 당국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되어질 거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각색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정답과 좀 연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좀 아쉽네요. 제가 그대로 말하고 싶지만 항상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최대한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할 만한 표현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자, 좀 쉬운 단어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잘 모르시는 뜻들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자, address라는 표현은 일단 뭐 쌤, 이거 이렇게 쉬운 단어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주소. 또 주소를 쓰다 동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설하다, deliver의 뜻도 있죠. 이때는 이제 deliver. 이것도 역시 배달하다라는 뜻 말고요. 뭔가 이런 말을 전달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고심하다, 다루다. 얘도 은근히 나와요. 네,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고심하거나 또는 다루는 거. 자, 예시를 볼게요. address the speech. 그러면 이때는 이제 연설하다겠죠. 네, deliver a speech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address the issue. 자, 이때는 이제 쟁점 사항을 다루거나 고심하다. 이렇게 쓰이기도 해서 3번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address 꽤 나옵니다. 이 3번의 의미로도. 자, 그 다음에 discuss라는 표현. 쌤, 이거 진짜 중학생 영어 단어인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은근히 여러분들이 또 이 의미를 좀 하나로만 고정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보통 이제 막 100분 토론처럼 막 우리가 토론을 막 정식적으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디스커스는 그냥 논하다 아니면 그냥 말하는 거 또는 대화하는 거 좀 가볍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the topic will be discussed in the article. 그래서 기사문에서 그 주제가 다뤄질 거다. 논의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막 여러 사람이 둘러서서 다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뭔가 다뤄지다, 논의되다, 말해지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막 저한테 와서 1대1로 상담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상담할 때도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없고 그냥 1대1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냥 discuss 이렇게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Q&A, 질의응답 있죠. 네, 얘도요. 결국은 또 그냥 질문하고 답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도 디스커스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네, 디스커스의 개념을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또 좀 폭넓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뭐 어렵지는 않았는데 regularly 정기적으로 같이 연결할 수 있는 표현들 monthly, 그죠? 달마다, 그 다음에 annually, 연마다, 1년에 한 번씩,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달마다 또 weekly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도 정기적으로 일어난다라는 표현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사실 토익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뭐 한 달만 공부해 봤어도 아마 얘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하셨을 확률이 크죠? 자, free 무료에 complimentary 이거 모르시면 토익 간첩입니다. 네, 꼭 아셔야 되고요. 무료에 있던 and no charge도 연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표현은 사실 바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restore는 뭔가를 복원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어떤 형태가 있었는데 그게 좀 망가졌어요. 그래서 걔를 복원할 때 restore. 그 다음에 renovate는 꼭 망가지지 않더라도 뭔가를 이제 개조할 때 보통 쓰는 표현이거든요. remodel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망가진 것을 다시 한번 개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했었어도 뭐 틀렸다고 보긴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연결을 할 수도 있는, 완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연결을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블, 트리플 지문의 연계 질문을 좀 다뤄드릴게요. 네, 오늘 나왔던 것들은요, 특히 이제 가장 빈출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시중 문제집, 토익 문제집을 조금 풀어봤다면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어봤을 법한 그런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전형적인 유형들이어서 여러분이 꼭 숙지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더블 지문의 연계 질문은 보통 하나입니다. 연계 질문이라는 거는 지문이 두 개가 있으면 정답의 근거 한 군데서 풀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군데를 종합해서 푸는 거를 보통 연계 질문이라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구인 광고. 네, 구인 광고. 그리고 그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는 지원자 이메일.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정말 잘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같이 잘 나오는 표현이 이 사람은 왜 붙을까요? 왜 떨어질까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문제가. 자, 근데 오늘은 이 사람이 왜 붙을까요? 였는데 제가 오늘은 또 각색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왜 떨어질까요?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일단 구인 광고에서는 successful candidate. 요거는 이제 이때 successful의 개념은 지원자로서의 어떤 성공이기 때문에 이제 합격자 또는 뭐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합격 가능성이 높은 지원자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 should have a university degree. 첫 번째 이제 학사 학위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t least 최소한 5 years of experience, 최소 5년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extensive skills of managing a variety of employees. 다양한 직원들을 관리해본, 네, 아주 폭넓은 그런 스킬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회사에서 바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자 이메일에서 보시면 bachelor's degree. 좀 어려운 편이긴 한데요. bachelor's degree를 하고 그 다음에 university degree를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학사 학위, 대학교 졸업했을 때 학위, 그 다음에 have 3 years of experience, 3년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why the candidate will not be considered for the position. 왜 직책에 대해서 고려되지 않을까요? 거든요. 그럼 뭔가 조건에서 미달되니까 그러겠죠? 네, 그러면 이제 구인 광고에서 회사에서 원하는 조건과 지원자가 가까워 있는 스펙을 비교하셔서 네, 뭔가 좀 부족한 걸 찾으시면 되죠. 뭐 어떤 부분이 부족했을까요? 일단은 대학교 학위는 있고, 요거는 사실 뭐 나와 있는 바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5년의 경력을 요구했는데 3년의 경력밖에 갖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he has insufficient experience로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sufficient가 충분한이라는 뜻인데 in이 붙어서 네, 불충분한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트리플은 보통 연계 지문 2개고요. 지문이 3개지만 세 지문을 모두 엮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 왜냐하면 출제자 분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그래서 보통 2개씩 이렇게 엮거나 또는 이렇게 엮거나 아니면
네, 보통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자, 보통 2개 정도, 이 중에서 2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일단은 첫 번째 사보. 자, 우리 사보. 여러분들, 사보를 보통 뉴스페이퍼하고 뉴스레터가 헷갈릴 거거든요. 뉴스레터. 그 다음에 이거랑 좀 비교해 줄 것이 뉴스페이퍼. 자, 뉴스페이퍼는 우리가 아는 바로 신문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왜 회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이제 발행하는 그런 이제 사보가 되겠습니다. 2가지는 좀 다르니까 네, 일단 한번 구분해 두시고요. 일단 어떤 사보에서 Hackers will open summer vacation schedule. 그래서 저희 보통 이제 방학 되면은 서울 대학생, 저희가 보통 대학생들이 많이 해커스 다 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방학에서 많이 오지만 지방에서도 진짜 막 부산, 경상도, 전라도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여름방학 시간표 같은 걸 딱 발표하면은 이제 마감이 진짜 빨리 떠요. 특히 7월달 이럴 때는요. 자, 그래서 여름 스케줄 발표를 오픈할 거예요. 자, 저희는 강남역, 종로, 그리고 대구 캠퍼스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시간은 따로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LC를 누가 맡을지, 파트 5는 누가 맡을지, 파트 7은 누가 맡을지는 대략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이메일에서는 Our duty is to designate proper instructors to each class. 그래서 각 수업에 이제 각 적절한 이런 어떤 선생님들을, 네, 강사들을 지정하는 게 이제 지금 이메일을 쓰는 사람의 의무고, Please consult our manager's newsletter. 자, 그래서 우리 매니저님의 사보를 한번 참고해 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앞에 이 사보를 쓴 사람은 2번째 이메일을 쓴 사람의 매니저님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 둘은 같은 팀인 것도 알 수 있을까요? 네, 1번 지문을 쓴 사람과 2번 지문. 자, if you have any inquiries, 네, 만약에 질문이 좀 있으면 강남역 캠퍼스로 오세요. 그럼 우리 이메일을 쓴 사람은 어떤 캠퍼스에서 일하고 있죠? 강남 캠퍼스. 그리고 그 매니저님도 같은 팀이니까 당연히 강남 캠퍼스에서 일을 하고 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시간표가 실제로 떴는데 보니까 LC는 10시부터, 파트 5는 11시부터, 파트 7은 12시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연계지문 Where is the writer's location in the email? 자, 우리 이 글쓴이의 이메일의 글쓴이의 위치는 어디겠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의 강남 캠퍼스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A번 정답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그게 아니고 네, 첫 번째 지문에 이 사보를 쓴 사람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묻는 게 사실 정확했었어요. 제가 이걸 좀 잘못 적었는데 이 이메일은 뉴스레터라고 조금 다시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지금 강남역 캠퍼스에 있는 이 사람이 우리 매니저가 쓴 뉴스레터라고 했으니까 이 첫 번째 뉴스레터를 쓴 사람도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강남역 캠퍼스에서 일할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2로 정답은 A번, 정답은 강남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en will 이정민 start her class? 자, 이정민 선생님 수업 언제 시작할까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자, 이정민 선생님은 일단 첫 번째 지문에서 파 7을 맡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세 번째 지문에 있죠. 그리고 파 7을 연결해서 12시. 이 문제도 정말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표 하고 시간하고 이렇게 네, 다른 지문에 내놓고 2개 중에 하나를 공통되게 내면서 정답을 고르라는 식의 문제는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푸시면 조금 더 문제 풀이 속도가 좀 빨라질 거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이것도 제가 실수했어요. 12시죠. 네, 12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3의 문제였어요. 자, 오늘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제가 이제 파트 7을 수년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바로 파트 7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시간 단축시킬 수 있어요?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요령이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물론 저희가 그런 스킬들을 연구를 하죠.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수업 시간에 다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수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왕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선행하셔야 되냐면 일단 먼저 단어 암기 하셔야겠죠? 네, 단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해석 연습도 하셔야 되고 문제를 풀고 또 리뷰, 정말 리뷰를요 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하면 점수도 대충 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단어 외우고 문제 풀고 얘를요 무한 반복 하셔야지 일단은 시간은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또 중요한 팁 하나는 자, 저는 100m 달리기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100m 달리기를 내가 이제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냥 앉아서 보폭의 어떤 넓이, 그 다음에 스킬만 머리로 배웠다고 기록이 단축될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셔야 되게요? 계속 달린 연습을 하셔야겠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트 7도 시간 안에 맞춰서 문제 푸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100m 달리기 연습을 한 달 전에 해놓고 한 달 동안 놀아요. 그리고 기록을 재요. 잘 나올 수가 없겠죠. 언제 연습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물론 계속 연습을 오랫동안 하는 게 좋겠지만 꼭 해야 된다면 언제? 시험 직전에.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팁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내가 파트 7을 다 풀었다고 해서 오늘 한 달 후에 다 풀 수 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또 시험 직전에 하는 게 효과가 좋다는 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해커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1분 1초를 아껴주기 위해서 선생님 모두가 불찰주야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토익 같은 경우는 혼자서 열심히 하시는 거, 공부는 항상 그렇죠. 혼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왕도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은 조금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니까 혼자서 하기 힘드시다면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세이브해서 정말 해야 될 일에 또 집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